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으로 잘 알려진 김승호 회장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깜짝 고백을 했다고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김승호 회장은 한인 최초로 글로벌 외식 그룹 스노우폭스라는 세계 1위 도시락 업체였죠. 요거를 키워낸 자수성가한 기업가 중에 한 분입니다. 작년에 아마 일본 쪽으로 이 스노우폭스를 8천억 원에 그룹을 판 것으로 기억은 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부동산업, 화훼사업, 유통사업, 금융사업, 출판업 등등을 꾸준히 계속 활동을 하시는 회장님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가장 잘 알려진 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통해 이제 거의 4년간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이 책을 아마 안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정도가 되셨을 텐데요.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돈은 인격체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없어지고 좋은 친구처럼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나를 해치거나 배신하거나 떠난다. 불행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을 처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장학개론이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또는 김밥 하는 CEO라든지 수많은 책을 썼는데 다 너무 재밌게 잘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보다도요, 사장학개론을 더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안 읽으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저는 사장님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 이 채널의 오전반 선생님이 요거 재밌다고 꼭 읽어보라고 해서 마지못해 읽어보니까 이게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지 훨씬 재밌더라고요. 이게 사장과 직원의 마인드뿐만 아니라 물론 돈의 속성에도 나오지만요. 각 나이별로 보유 자산별로 회사의 단계별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본인의 경험으로 이렇게 재밌게 알려주니까 인생 경험도 되고 꽤나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의견 또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오태민 작가님의 의견을 100% 그냥 맞다고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취사 선택을 해서 본인이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8월 22일자 오전 10시경에 핸드폰을 딱 켰는데 이 번개 모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실시간으로 오태민 작가님과 김승호 회장님이 이 같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한 거죠. 번개 모임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약간 급조된 듯한 장소에서 방송 장비나 마이크나 관객석이나 그렇게 엉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너무 잘 만든 거다. 번개긴 하지만 아마도 이 오태민 작가님의 그 유튜브를 도와주는 직원분의 한 분이 그냥 으쌰으쌰 추진을 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비록 엉성하긴 하지만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김승호 회장의 인사이트라든지 강연 내용이라든지 비트코인 몇 개 들고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고 이게 좁아서 좀 엉성하고 이런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참 강행을 해주신 이 오태민 작가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정말 재밌게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소는 이런 곳을 아마 급하게 빌리고 급하게 사람을 모집했기 때문에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재밌게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번개 모임이다 보니까 이 두 분이 이 대본도 없고 약간 서먹서먹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주고받고 대화를 몇 번 하시다가 이제 끊겨버린 거죠. 막 서먹서먹해지고 하다가 김승호 회장님이 보통 본인도 이제 사회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 사장들의 질문을 받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면서 질문 주시면 우리가 대답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 강연이 너무나도 재밌어지고 고급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고급 질문 중에 몇 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김승호 회장님 비트코인 몇 개 들고 있으세요? 언제 사셨어요? 자산은 몇 퍼센트 가지고 계세요?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제일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언제 샀어요? 자산의 몇 퍼센트신가요? 근데 이런 걸 답변을 할 때 의외로 김승호 회장이 이렇게 순수히 잘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잘 배웠던 게, 이 부자들이요, 비트코인을 입문하는 과정을 정말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 줬다. 굉장히 순서대로 잘 얘기를 해 줬거든요. 이 입문 과정을 배우면 좋겠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언제 사셨어요? 하니까 김승호 회장이 저 3년 전부터 매수를 하려고 마음먹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3년 전은 21년도 그 불장 한복판에 있을 때 마음을 먹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 그러니까 뭐 오태민 작가님 같은 분은 거의 드문 경우고요. 14년도에 입문했잖아요. 차라리 13년도에 입문했든지 17년이든지 21년이든지 또는 25년이든지 뭐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랑 비슷하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사려고 했었으나 이분은 이제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제 생각 같으면 코인베이스나 뭐 이런 걸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분명히 코인베이스라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뭐 지갑 사용이 어렵다, 이 출금을 넣고 빼고 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지갑 사용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알아먹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넣고 빼는 게 어렵다, 출금이 어렵다. 그러면서 아 이거 나 못 빼면 어떡하지? 못 빼려나?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이걸로 뭐 비트코인이 얼마 가서 얼마를 벌고 이거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편한지 안 편한지, 세금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런 걸 접근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정말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야, 이거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뭐 셀프 커스터디고 뭐고 좋은데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 ETF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한 3년을 기다리셨겠죠. 그러다가 비트코인 ETF가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사신 겁니다. 제대로 산 거는요. 근데 생각보다 이 비트코인 ETF가 빨리 나왔다. 올해 1월 달에 나왔잖아요. 좀 더 걸릴 줄 알았는데 뭐 좀 빨리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어, 참고로 뭐 블랙락도 누구나 다 알겠지만 4년 주기설에 따르면 2025년이 재밌을 거니까 25년에 비트코인 ETF를 출시는 하진 않겠죠. 이 불장의 살짝 전인 24년도 1월에 그래서 블랙락이 급하게 추진을 했구나. 왜요? 이런 김승호 회장 같은 분들 끌어오기 위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 끌어오기 위해서 1년 앞서서 좀 출시를 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자 ETF가 나왔어요. 바로 샀을까요?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승인한 후에 비트코인이 1월에 승인되고 2월 달 좀 재미없었죠. 거의 한 달간 떨어질 때 1차적으로 그때 당시 바닥에 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에 뭐 솟구치고 올라갔었잖아요. 1월에 산 거 아니고 3월에 산 거 아니고 2월 즈음에 1차적인 바닥에 샀었다. 그러면서 그 뒷 얘기를 또 해줍니다. 만약 계속 치고 올라갔으면 아마 이분은 안 샀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떨어질 때 두 번을 더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얌체처럼 이렇게 떨어질 때 샀다고 하는데 언제 샀다고 얼마에 샀다고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저는 왠지 추측이 되거든요. 자, 2월 달 그 떨어질 때 한번 샀고요. 5월에서 6월 갈 때 독일 정부가 팔았을 때 그때 아마 두 번째로 샀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 건 8월 5일자에 블랙 먼데이 그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 말대로 늦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비싸게 사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떨어질 때마다 샀다. 아마 올라갔으면 안 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추가 매수 계획도 얘기를 합니다. 향후에 저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더 살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더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사고 싶다고 이제 돌려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조금 더 고급진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몇 개 갖고 있는지, 자산의 몇 퍼센트인지 얘기를 안 하셨죠? 사실 이건 제가 의역을 한 거고요. 그냥 순순히 다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현재 60개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1억으로 치더라도 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닌 거죠. 이분의 재산에 비하면. 근데 여기 이분은 얘기는 안 했지만 60개라는 걸 제가 들었을 때 그리고 향후에 조금 더 산다는 걸 볼 때 아, 이분의 목표는 100개구나. 그냥 저는 직감적으로 뭐 틀릴 수 있습니다. 100개 정도는 모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두 번째로 내 현금성 자산의 0.5%를 비트코인으로 현재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우스갯소리로 아 이거 내 재산 다 이제 들키는데 뭐 이런 계산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것도 얘기를 하신 건 아니지만 내 현금성, 유동성 자산의 한 1% 정도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타겟을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괄호 안은 제 그냥 생각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니죠. 1%라고 해봤자 많지 않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팔 때 뭐 1에서 3% 권장, 많으면 5% 이게 이제 김승호 회장님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부자들의 지금 생각, 마인드를 우리는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도 공개를 합니다. 제가 현재 채권을 한 30% 정도 들고 있고요. 부동산을 10에서 15% 정도 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주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제일 많나요? 당연히 주식이 제일 많습니다. 모든 뭐 부자들은 주식이 많고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채권일 수 있겠지만 현재는 채권이 워낙 저평가를 받고 가격이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 비중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다고 하니까 덧붙여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주식은 이제 나보다 더 유능한 CEO라든지 오래갈 사업, 뭐 좋은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테슬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전기차 시대는 올 거다. 그리고 CEO가 뭐 변한 게 없다. 물론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시대가 올 거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사업도 완고하기 때문에 이 건강하기 때문에 나 여기 뭐 테슬라도 거의 비트코인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럼에도 나 발 뻗고 잠 잘 잔다. 테슬라의 미래를 믿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특히나 현금이 중요하다. 이 제가 좀 짜집기를 한 겁니다. 이분의 의견을. 자, 현금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김승호 회장은 채권도 현금으로 보고 모으는 기분이다. 왜냐면 뭐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뭐 국채가 뭐 망할 리는 없겠죠. 그리고 이자도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고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주식과는 보통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다 이렇게 주식과 반대 방향으로 해지하는 수단으로 모은다. 이건 약간 현금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기억에 남은 거는 이제 김승호 회장의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주식처럼 막 올라가면 좋아하고 이러려고 보는 게 아니라 자, 부자들의 생각입니다.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생각한답니다. 안전자산이면 금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는 안전자산으로 분배하는 차원에서 이걸 계속 모아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자산은요, 그냥 어, 그러니까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 나는 비축적으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해지 수단으로 모아간다. 그래서 이거를 뭐 20에서 30%까지는 모을 생각이 없다. 투자 자산이 아니니까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뭐 보험이라고 보기 때문에 분배 정도로 해서 뭐 0.5, 뭐 1% 정도 갖는 거지. 여기에 뭐 20% 이렇게는 넣지 않는다. 좀 부럽습니다. 우리는 이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불려야 되지만 이분은 지키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태민 작가님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워낙 이제 김승호 회장이 이제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태민 작가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본인 이제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자랑 투기를 정의할 수 있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재밌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셨는데요. 자, 투자든 투기든 아무튼 뭔가를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벌었다고 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쉽게 말하면 뭐 차 사고 집 사고 하면 투기다. 근데 뭐 오르든지 내리든지 똑같이 살면 투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부 일리 공감이 돼서 지금 소개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오태민 작가님은 14년도에 비트코인을 50만 원대 뭐 20개였나요? 이때 많이 사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굉장히 잘 산 거고 싸게 산 거고 뭐 럭키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결과일 뿐인 거고요. 과거 그 10년간 얼마나 많은 욕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이 먹은 욕이요. 본인의 그릇을 넓혔다는 얘기입니다. 부자의 그릇을 넓혔기 때문에 이게 쉽게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만 이게 쉽게 들어왔을까요? 뭐 어디 장례식에 갔던 얘기도 하시던데 뭐 40대 시절에 어디 장례식 갔는데 뭐 경제학자라든지 어르신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오태민 작가님이 또 비트코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한결같습니다.
젊은 친구가 땀 흘려 벌 생각을 해야지 무슨 비트코인 같은 걸 해가지고 뭐 한 방을 노려 뭐 이런 얘기를 10년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요지는 너무 어렵게 번 돈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똑같이 살고 있다. 비록 경제적 자유는 어느 정도 이뤘지만요. 정말 공감이 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포럼이라든지 최근에 오태민 작가님 얘기 뭐 두 가지 정도만 좀만 더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기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객석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거죠. 비트코인의 기술이 100년 후, 200년 후에도 남을 것이냐? 이렇게 마치 나스닥 주식처럼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물론 이 질문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지만 오태민 작가님의 얘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기술로 생각하면 오류가 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요. 기술은 기술로 대체가 되잖아요. 비트코인이 오래된 기술이면 이더리움 나오고 솔라나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제 퇴보하고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아무리 싸고 좋고 귀한 게 나오더라도 결국 이 생태계가 있고 마치 금과 같은 겁니다. 금한테 어떤 기술이 있니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큰 오류에 빠진다. 아무 상관없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살아남고 발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태민 교수님도 그 뭐 세계 지식 포럼이었나요? 그걸 잠깐 제가 봤었는데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이번 사이클에는 비트코인 1.7억에 팔겠다. 요 얘기만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를 소개를 하자면 오태민 작가님이 생각할 때도 이번 사이클에 2억, 2억 5천까지 갈 것 같답니다. 그러나 안 갈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의 이 수많은 경험상 본인은 항상 고점에 팔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항상 고점에 안 팔고 이제 저점 맞이하고 겨울을 맞이했는데 항상 겨울을 맞이할 때마다 오태민 작가님의 이제 아내분이 이러이러한 거 돈 써야 되니까 팔아야 돼. 이거 팔아야 돼. 항상 저점 때마다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뭐 바이올린 자녀 뭐 교육비로 쓴다든지 이를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좀 덜 먹더라도 2억, 2억 5천 가더라도 아니 내가 결정하고 덜 먹더라도 1.7억에 일부 팔겠답니다. 뭐 훨씬 많이 이제 갖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일부 팔겠다. 이것도 이제 매도 시에 뭐 나름 현명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뭐 고점에 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뭐 이런 가격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뭐 번개처럼 이렇게 잘 빨리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결론은 김승호 회장의 얘기를 요약하자면 비트코인은 이미 주류가 됐고 나는 이미 많이 늦었다. 이게 이제 본인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두 분 덕분에 귀한 강연을 잘 들었고 저도 배웠는데 김승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트코인 샀다고 뭐 이례적이다, 놀란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 비트코인은 2단 종교를 벗어난 지가 한참 됐다.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가 날리고 이미 뭐 이런 뭐 난리 부르스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미 주류가 된 거를 이제는 인정합시다.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이분은 다른 분야에서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지만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분야는 사실 많이 늦은 거죠. 또는 내가 뭐 늦었거나 또는 잘못 생각했다. 이런 거를 인정을 하고 늦었지만 배울 것이고 더 사모을 것이고 이런 겸손한 자세가 왜 그가 성공을 했는지 저는 잘 뭐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부자분들, 기관분들, 국가의 대이동이 결국 ETF로 인해서 올해 막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미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 하루하루 시기 정말 소중하거든요. 매수의 기회로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